네, 그럼 자세한 코로나19 상황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8월에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린 지 12일 만에 확진자 수가 조금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왜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보시나요? 여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 1.5단계 올릴 때는 정확한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많은 혼돈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2단계는 비교적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2단계 플러스 알파를 시행했는데도 기존처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착시 현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요즘에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1,000명, 2,000명대가 나오고도 더 넘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400명, 500명 국내의 발생자 수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아마 그것이 예전보다 늦게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사회 전반에 이 코로나19가 많이 누적돼 있던 것들이 이런 역학조사를 통해서 무증상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400명, 500명들의 확진자를 빨리빨리 찾고 또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협조 덕분에 이러한 숫자를 알고 격리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보는 거는 다음 주 중에 나타날 거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측면으로 볼 수 있는 거는 8월 달하고 지금하고는 계절이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계절적 요인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처럼 발달된 곳은 우리가 몰 문화라고 하죠. 에어컨이 있고 크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곳에 사람이 몰릴 수 있는 덥고 끈적거리는 여름에도요. 거기서 확산됐던 것인데 지금은 계절적 요인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성도라든지 생존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사람들이 추운 곳에서 밀집되는 산밀 환경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방역 당국의 경고처럼 코로나19 발병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우선 저는 이미 커져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그 호주 국립대학교에서 2주 전에 나왔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은 사망자 숫자를 역순으로 추적해서 당시에 몇 명의 확진자가 있었을까라는 걸 유출하자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발표 당시에 17배의 환자가 사회에 전반적으로 있을 거고 우리 대한민국 경우에는 2.6배가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추정치의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흥미로웠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방역당국이 얘기하는 1,000명, 2,000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우리가 현재 알아가고 있는 확진자 숫자 대비 현재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환자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미 확산돼 있죠. 다만 2,000명, 3,000명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나오려면 거기에 준하는 아주 집중적인 방역과 또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지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고요. 400명, 500명 나온다고 해서 2,000명, 3,000명 나오는 것만큼 안전하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이해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오후 정부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데요.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하셨지만 이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단계를 상향하는 것만이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는 게요. 물론 이제 의학적 측면으로 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해도 이미 정부가 이런 모든 전문가분들 그리고 우리 국민과의 한 약속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세분화된 5단계를 시행했지만 그것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 중에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국민분들에게 드리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3단계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또 어떤 분들은 격리 대상자로 지정을 하고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타 지역으로 가고 전화기를 끄고 한 분들 계셨잖아요. 즉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인해서 잘 따르시는 분들의 선의의 피해는 오는 반면에 실질적으로 그런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부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눠지고 메시지가 전달되겠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 거의 2.5단계에 준하는 그런 걸 시행하고 있지만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 지역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그런 방역의 단계 거리두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늘 내일 바로 서울 수도권 2.5단계로 올려서
발표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미 지역사회 잠재적 감염이 많이 누적된 탓일까요? 그렇습니다. 서울 수도권이 예. 대한민국의 인구의 45%, 유동량까지 치면은 계산해보면 55%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유동인구를 포함하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숫자는 그 인구 대비 밀집도 대비 당연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관역이 있는데 10점짜리 관역, 9점짜리 관역인데 예전에는 4점짜리 관역에만 집중적으로 있던 걸 우리가 전반적으로 찾다가 몰랐다고 하면 지금 1점짜리 관역부터 10점짜리 관역까지 이것이 골고루 흩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 특정 연령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방역을 진행했을 때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 즉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누적돼 있는 환자군, 누적돼 있는 감염군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이라 지금은 정말로 잠시 멈춤이 아니라 절대 멈춤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에서의 확산세가 강할 수밖에 없을 텐데 방역적으로 봤을 때 특히 취약한 부분이 없을까요? 사실 지금 예전에는 예. 방역적 측면에서 취약군은 노약자, 정신건강 관련 시설, 요양병원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예. 지금은 취약한 사람들이 10대, 20대, 30대, 40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의 최근에 우리가 군 장병 입대 예. 무작위 검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전혀 증상도 없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2.2%에 달했거든요. 즉, 왜 10대부터 40대 젊은 사람들이 취약군이냐면 이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달을 시켜주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본인들은 전혀 증상이 없죠. 예. 그래서 전혀 증상이 없고 방역에 대한 협조가 비교적 잘 되지 않는 이런 시점에서 이분들이 오히려 본인도 취약군이고 본인들로 인해서 이 대한민국 전반에 코로나19를 날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2주 또는 서울시 기준은 1월 3일까지는 이런 젊은 군에서 기초적인 생활활동, 경제활동을 제외하고는 절대 멈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위중증 환자도 125명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위중증 환자에 대한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사실 코로나19 관련해서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의 숫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젊은 군에 대한 숫자가 더 얘기가 예. 많이 나오죠. 사실 근데 문제는 많은 전문가분들 저도 걱정하지만 중환자실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그 중환자실에는 뇌졸중, 심근경색, 교통사고라든지 다른 폐렴, 암 환자의 중증으로의 진행 등 여러 가지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더 증가되는 자연 증가되는 계절이 있습니다. 즉 코로나19만 중증 환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예. 일반적으로 계절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중증 환자의 시설이 있는데 코로나19 환자분들을 모시기 위해서는 격리 또 거기에 대한 시설적 투자, 인원에 따른 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은 기존에 입원해서 면역이 취약한 환자분들과의 접촉이라든지 또 의료진의 구분 등 여러 가지 시설적 측면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최근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걸 다시 말씀드리면 예. 10대, 20대, 30대, 40대는 경증으로 앓고 가거나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 일부는 합병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이 본인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어르신들이거나 또는 본인이 같이 살고 있는 직접적인 우리 가족, 조부모 또는 아버님, 어머님한테 치명적인 예. 그런 부작용을 옮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중증 시설이 부족하다는 걸 갑자기 늘리긴 거의 어렵고요. 이거를 군병원이라든지 기타 아니면 그 국가병원의 시설을 전용해서 중증 환자를 모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환자의 그런 위중증 경도를 분류해서 예. 생활치료센터와 그다음에 경증 또는 무증상 확진자를 위한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위중증 환자에서 치명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백신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이달 중에 러시아는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개발이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종식까지 남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코로나19의 종식이라 2009년 예. H1N1 신종플루 때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먹어서 처방할 수 있는 약과 예방접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지만 계절성 독감이 인플루엔자가 종식됐다는 예.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코로나19의 종식을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피로도라든지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코로나19와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안전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 예. 부작용이 없는 걸 확신했을 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 현재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부작용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나라에서 예방접종이 진행된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는 최근에 계절성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물론 마스크 쓰기라든지 사회적 거리 등을 통해서 예전에 대비 5분의 1의 환자가 줄었다고 하는 일부 보도도 있었지만 분명히 인플루엔자 독감도 유행할 겁니다. 하지만 현재 2020년 12월 현재 우리나라의 독감 예방접종률은 우리의 기대치 못 미치고 예.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안하시잖아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것처럼 예방접종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이 코로나19를 진행하려면 대한민국의 타임라인과 예.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 예방접종, 특히 저는 처음에 나오면 무조건 먼저 맞겠습니다. 예, 예.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최소 국내에서의 안정적 임상으로 효과와 안정성이 나온 이후에 그리고 예. 국민들을 위한 대규모 예방접종이 진행돼야 되지 다른 나라에 진행된다고 지금 빨리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 건강을 담보로 예. 본인의 어떤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우선 정부 발표와 예. 그다음에 일부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말씀드리면 그 영국을 기반으로 한 그 예방접종이 예. 현재 여러 가지로 알려져 있고 그 부분이 국내 한 이 제약사와 계약이 돼서 위탁 생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불어 미국에 있는 두 제약사가 지금 승인 나는 걸 보면서 두 가지 트랙으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안정성, 효과성 임상이 상반기에 진행되고 국민에 대한 예방접종은 2021년 계절성 독감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9월 정도부터 충분히 진행이 가능할 거로 생각되고요. 만약에 올 12월부터 1월, 2월 사이에 전시에 준하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처럼 정말 몇만 명씩 확진, 우리가 인구도 적고 예. 그리고 이 지역적인 것도 미국이나 유럽보다 작은데도 몇만 명이 확진이 되는 전시에 준하는 영화에다 나오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안정성 평가를 후로 하고 신속 승인을 통해서 예방접종이 진행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네, 한편 수능은 끝났지만 본격적인 이제 입시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조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근무하는 대학은 예. 이 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역 전문가와 의료 전문가가 같이. 왜냐하면 예. 수능까지는 이제 국가에서 했다고 그러면 이제는 대학에 맡기고 있는데요. 대학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체능 관련인 경우에는 직접 대면을 해야 되고 악기를 사용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도 비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많은 대학들이 서울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번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40만 명의 수험생들이 그보다 더 많은 어떻게 보면 200만 회 이상의 면접과 실질적으로 각 대학 방문에 입시가 진행이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수험생의 건강관리가 중요할 텐데 오늘부터라도 예. 수험생과 같이 계시는 분들, 밀접하신 분들은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하는 것이 지금은 본인이 확진자가 되면 이런 면접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대학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해도 무증상인 상태에서 잠복기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것까지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수험생 여러분 정말 답답하시겠지만 예.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가능한 경제생활 하시는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분들하고 접촉을 피해서 식사를 하시고 집에서도 마스크 착용 그리고 가족분들과의 접촉을 좀 줄여서 우리가 본인 건강을 지켜내는 예. 방법이 이 앞으로의 이런 수능 이후의 입시 일정을 건강하고 안전하고 본인의 실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최근에 이 검사 안내를 받는 접촉자들이 감염 우려와 함께 이 주변에 민폐를 끼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 방역에 대한 것들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음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이제 좀 부드럽게 말씀드리면 4월, 5월, 6월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의료진들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고 방역에 대해서 지침이 만들어지고 있을 때 혹시 내가 집에 가서 가족들 예. 또는 내가 만나서 같이 연구하는 다른 의료진들에게 민폐가 될까? 그리고 병원 내 또는 의료진 간에 감염이 발생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 전반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 마음적으로 이 문자를 받으시면 내가 혹시 확진자가 되면 이걸로 해서 경제 활동이 무너지고 혹시 내가 손가락질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스티그마라고 하죠. 낙인 예. 찍기를 피해야 됩니다. 코로나19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에게도 전염이 가능한 질환인 즉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감기 바이러스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처음이고 이걸로 인해서 정부 당국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간이 지나 보면 코로나19 관련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 병이 있었어라고 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 2010년 H1N1 신종 부를 때 대한민국 확진자가 76만 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때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 그리고 확진과 가족 확진 가족분들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낙인 찍기라든지 실질적으로 방역에 협조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응당 거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우리가 무증상 확진자 또는 무증상으로 감염되시는 분들은 그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본인도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적 용인되는 분위기가 앞으로 정부 당국에서부터 확실히 얘기가 돼서 이분이 안정이 돼야 우리가 경제 활동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나중에 감염 이후에 또는 격리 이후에 사회로 우리가 복귀할 때 그분도 우리와 같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제가 쓰거든요. 예. 여러분이 나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표현을 우리가 현재 격리 중인 분들, 예. 현재 치료받고 계신 분들한테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줄 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대를 기록한 만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그리고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